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7일 갈릴레오 정입니다. 부동산계의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음, 더러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값을 올리기 위한 또 마치 그리고 그렇죠, 뭔가 투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을 원하겠어요? 제가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겠어요? 저는 부동산 경매를 오래 했고요.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원하죠. 예, 내가 경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데 내가 경매된 물건을 파는 입장이거나 뭐 경매를 당하는 뭐 아직도 뭐 압류된 물건들이 있는데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바라죠. 저는 어떻게 됐든 오랫동안 사실은 인제 이건 부동산 값을 올리기 위한 작업은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매입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값이 떨어져야 기회도 생기고, 예.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가 수년간 문제 지적을 했듯이 뭐 한 5천 채 중에서 뭐 한 9천 채 중에서 몇 개 거래됐다고 해서 인제 그 호가가 이제 시세가 되고 시세가 마치 뭐 자산 가치로 평가받고 그래서 좋아서 막 박수치고 서울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딴 소리 할 때 참 기도 차지 않아 가지고 내가.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부동산 폭락론을 이게 폭락했을 때 유리한 사람이에요. 예. 솔직히 말하면 폭락해야 기회가 많고 시작 자체를 부동산 경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을 잘해야지 매각을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매각하는 거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돈 버는 이야기를 자랑해요. 특히 인제 이게 인터넷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 유튜브 통해 가지고 부동산 지가 잘한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했다가 구속되거나 세금 조사, 세무조사 받은 사람 많죠. 예. 저야 뭐 쓰레기 같은 자식이 예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뭐 사연이 있는데 뭐 변명해 봤자 예 어차피 지나간 시간이고. 자, 제가 오늘 제목에서 지금 예를 뺐는데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서울 지역이 폭락하고 강남 지역이 폭락하면 지방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쪽에 구매를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 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20억 이야. 그죠? 그러면 5억 짜리 10억 짜리가 5 억으로 떨어졌어. 폭락이죠. 그럼 20억 짜리는 10 억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우리가 보는 중위 진보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폭락할 때는 10억 짜리가 5 억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억 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지겠어요? 10억 까지 떨어진다고요? 더 떨어집니다. 예,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더 떨어져요, 이게. 제가 왜 10억에 지금 15억 언더만 거래된다고 엊그저께 뭐 보도가 나던데 제 유튜브 앞에 채널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예. 제가 전부터 한참 전부터 10억 중심의 매물만 사야 된다라는 부동산 매물만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제도와 국가 정책이나 세금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 대비 이 구간이 가장 두텁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다. 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10억 짜리가 5억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모기지론 사태 때 일처럼 주택담보력이 약해지면 누가 파산을 해요?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은행이 보통 최하 60%에서 80% 정도 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합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뭐 도노강이니 뭐니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아파트값은 1차적으로 지금 누가 충격을 받아요? 집주인이요? 아이 괜찮다니까 집주인들. 예.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나 집사람이나 저희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할래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예.
특이 케이스예요. 네, 특이 케이스고 제가 작년에 한번 집사람한테 그 학교 주변에서 주변에 선생님들이 하도 뭐 주식에 어쩌고저쩌고 뭐 막 이야기하길래 예, 내가 보기엔 뭐 삼성 그냥 사두면 당신 성격에 좋을 것 같다. 원체 뭐 너무 바닥이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하긴 했는데 집사람 성격도 주식을 사는 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 계좌 자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여자분이라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는 뭐 시용불량자니까 아예 자체가 근데 또 성격이 주식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제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본론 이야기할게요. 자 지금 주식이 올랐죠. 6,300 오늘 뭐 이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코스피 뭐 지금 뭐야 또 지금 올랐어요. 100 더 올랐어. 야, 한국 사람들 성격 화끈하죠. 화끈해. 야, 근데 그런데 예?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중간층에 있는 그죠? 지금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층 그러니까 우리 대개 보면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 다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교사들이나 이 집단들이 이 집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투자를 잘하는 집단은 아닌데 그래도 뭐랍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남들 하는 건 다 해요. 이 집단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집이 그 구간이에요. 10억대. 10억대 전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해. 이 사람들이 따져 쌓고 이 사람들이 또 그 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법이 만들어져요.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고 다 그 뭐 대통령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누군가 써서 정리해줘야 이제 대통령이 그 중에서 그럴듯한 거 이제 픽업하고 또 대통령 훈시에 맞게 또 그럴듯하게 마사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의도를 다 반영하죠. 그래서 공무원들 집단 7급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교사들이나 우리 뭐 교수님들이나 학교 교사나 뭐 연봉이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예. 특별한 뭐 교수 아니면 이게 다 고집단들이에요. 연봉 5천 전후 물론 나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또 맞벌이하고 그런데 이 집단의 특성이 제가 집사람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원체 뭐 집사람하고 완전 대척점에 있는 성격이니까 같이 사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남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데 자 진짜 그 근면성실이에요. 근면성실 90%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나 교사들 집단이 99%는 근면성실이에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재미로 살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진짜 근면성실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보는 거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뭐 임용고시나 뭐 이런 시험 자체도 가장 많이 테스트하는 게 직접 업무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근면 성실을 사실은 테스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 근면 성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 실질적으로는 토끼와 거북이 싸움처럼 그 집단들이 가장 글쎄요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안정적으로. 그 이유가 월급을 많이 받고 적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원체 안 써 돈을 원체 안 쓰고 예, 매뉴얼대로 하여튼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집단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아파트 본론 얘기할게요. 10억대 그러다 보니까 10억대는 등락폭이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왜 그러냐면 20억, 30억 하던 사람들도 망하면 아파트 싸게 팔고 처분하고 뭐 망하면 요 10억대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10억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도 그죠?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집단들이고 잘 버티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뭐 남편이 공무원이면 여자도 공무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이 집단이 가장 그 뭐야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높은 집단이라서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되면 정권이 바뀌어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 어디냐면 이 공무원 집단들이죠. 공무원 집단들이 반발했을 때예요. 이 조용한 집단들이. 강남 아파트 값을 가지고 뭐 막 조진다고 해서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해 가지고 뭐 표가 바뀌고 전체적인 시대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 뭐 세부적인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 집단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기에 선을 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인제 아
본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10억짜리 하는 집이 5억까지 떨어지면 아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예, 집 가진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은행부터 먼저 망하죠. 예, 그런 사태가 오는 거고. 그래서 10억짜리는 한 진짜 만약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뭐 많이 떨어진다. 그래 봤자 1, 2억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1, 2억이고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벗어난 구간들. 즉 5억에서 더 밑으로 있는 구간들하고 10억, 15억이죠. 우리가 지금 뭐 12억인가요? 주택연금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억까지 이제 저희가 되니까. 그래서 15억 이상 구간은 많이 떨어져요. 여기는 그 거품이 크고 그리고 여기는 10억 밑에는 뭐예요? 금융에 취약해요. 우리가 1억짜리, 2억짜리 사는 사람들의 그 금융 상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진동폭이 크다. 가운데로 집중이 된다 이거죠. 많이.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1, 2억짜리 집은 사회적으로 지금 거래도 안 될 뿐더러 저기를 못 받아요. 예, 어떤 그 실질적인 혜택을. 대표적인 게 뭐 주택연금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의자도 삐걱거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세금을 어떠한 식으로든 징벌적이든 뭐든 세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제적인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니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저기 뭐야 집값이 내린다라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죠? 뭐 일시적으로는 일부 지역, 예, 특히 이제 뭐 서울 뭐 강남 지역이라든지 너무 거품도 심하고 보유세도 크고 뭐 이런 지역은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반인한테 올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위 진보들이 생각이 못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10억대 구간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든지 그 쇼바, 자동차 쇼바를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쇼바를. 끝단하고 중간단하고 항상 힘은 끝에서 크게 변하고 양쪽 끝단에서 크게 변하고 가운데서는 진폭이 있을 때 완충이 돼서 크게 변동이 안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구간들의 연봉들이 5천에서 1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여론이라든지 실제적인 당장 정부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만약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부터 내부적인 반발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이 사람들 반발이 있어요. 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 중위 진보들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쟤네들이 아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막 그 저기 뭐 유튜브나 TV나 뭐 이런 토론이나 자기 주장 막 피면서 똑같은 이야기 막 하면서 어디서 저 짜집기 해가지고 막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또 전문가랍시고 막 떠드는데 아니 뭐 거기다가 뭐 저기 저처럼 고졸이 아니고 박사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전문가죠. 개똥이나 예, 우리가 정보 지식은 유통기한이 있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경제학 분야에서는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옳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뜸을 많이 들였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자 정리합시다. 핵심은 어떠한 식으로든 그것이 거래세, 양도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식으로든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뭐예요? 어떤 물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자는 내가 부가가치세가 지금 10%인데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20% 올린다라고 해도 그죠? 어차피 내가 중간 사업자면 부가가치세를 뭐 환급받고 뭐하고 이렇게 조정이 되죠. 많은 부분들이. 주택 임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자면 뭐 인건비라든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개인 임대 사업은 내 인건비를 세이브 못 시키죠.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택시비하고 예? 뭐 아르바이트 뭐 비용을 주고 뭐 이런 거 다 세이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개인 임대 사업자는. 그런데 지금 막 그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걸 공격하는데 이게 주변에 본인도 그렇고 중2병들에 가까운 중이 진보적인 개념이 마치 진짜 진보인 것 마냥 그죠? 아주 혁신적인 것 마냥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중이들하고 토론하면 그래요. 뭔가 얘네들이 막 새롭고 혁신적인 것 같지만 참 어설프죠. 명심해야 될 게 어떻게 양도세하고 보유세, 그러니까 세금을 정부가 더 부과시키는데 가격이 내려가느냐. 어떠한 재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규제가 더 붙으면 붙을수록 모든 권리나 재화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강남에 영끌을 했던 지랄을 했던 뭐 내가 재건축을 해서 가격이 올랐든 예? 돈을 벌어서 샀는데 뭐 올랐든 어찌 됐든 자 세금을 막 조이고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은 싸게 팔 것이다. 그러면 싸게 팔 것이 중위 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새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맨날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도 제가 잠깐 듣자 보면 지금 이제 핵심 이야기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뭐 뜸들일 건 아니지만 어디 갔어? 아, 전 진짜 이 친구하고 이런 시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과 서울 일극과 초저 출산과 의료기능 망칠, 교육기능 망칠, 지방에 대한 성장 내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친구하고 아까 또 누가 있었더라? 그죠? 어디 갔어? 여기 있나? 걔가 있었는데 아이씨 생각이 안 난다. 그 말들은 다 그럴듯하게 해요. 그 아까 뭐 책 읽는 남인가? 뭐가 그랬나? 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아이씨 죄송합니다. 보유세든 양도세든 어떠한 식으로도 아니면 정부에서 거래를 어렵게 하든 처음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급매나 가격이 저기한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정리가 되냐면요. 왜 월세가 올라가는 거냐면 경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하던 게 자 8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거 50만 원까지 떨어질 거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여기서 중간에 다 누가 잘라 먹죠? 누가 잘라 먹어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행이라고요. 제가 어제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채권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채업자들이라고 중간에 대부업하는 애들이라고요. 왜 얘네들은 지금 현재 그거 못지않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파트 값이 뭐야 낮아지면 이익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어느 정도 이자를 받았고 채권액도 사실은 부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법원에 상계 신청 형태로 해가지고 20억짜리가 15억에 낙찰이 되든 20억에 낙찰이 되든 자기네들은 취득세만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어차피 받을 빚으로 갖다가 경매로 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가격을 제가 올린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가 저지선이고요. 자, 그 밑으로 떨어지면 누가 있어요? 대부분 그 집의 담보에 1순위 은행들이 담보로 들어와 있죠. 1순위 은행이 담보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안 팔으면 그만이에요. 세금은 팔 때 부과되고 물론 보유세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집값에 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요즘 주식 많이 오르니까 주식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무너지면 은행들이 막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분양가의 80%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헬로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80%가 조합원들이에요. 80%에서 90%까지. 일반 분양 들어온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로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부담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은행에서 자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떨어져요, 가격이. 폭락하면 반값 될 거라는 개소리를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바보들이지 진짜.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죠? 누구한테 팔아요?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판다고. 돈이 더 많은 사람한테 판다고요. 얘네들이 항상 세금을 얹어서 그죠? 외제차가 들어오는데 그죠? 외제차나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중형차를 들어오는데 세금을 더 부과하면 그 차값이 떨어져요? 지금은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가 안 비싸죠. 시시당 맥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한 달 월급이었어요. 일반 공무원들 자동차 중형차를 타면 그 시시당 그 세금이 지금하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었다고 세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타요? 외제차를 탔죠. 비싼 거를. 그 상황에서도 예? 일반인들이 지금은 탈 수가 있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지금 차값에 대한 세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형차 탈 걸 갖다가 경차 타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세금 때문에 중형차를 못 탔다니까요. 내가 차를 살 수 있어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티코보다 갓그랜저 값이 더 쌌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갓그랜저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요즘 예? 애들 사이에서 갓그랜저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기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물건이 이제 몰려가는 겁니다. 예? 돈 없는 사람한테 집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기업형으로 이제 임대 사업이 되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무조건. 지금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세법을 한번 뒤져보면 내가 지방에서 10억 이상짜리 집이 없으면 내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리고 지방에 계속 살고 있으면 서울에 오피스텔 사면 돼요. 지금 이제 오피스텔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는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지만 예, 약간 한 10년 정도 된, 10년 이상 된,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된 오피스텔은 아니겠지만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 분양가가 붙어 있는 최근에 뭐 지은 오피스텔들은 좀 경쟁력이 없고 연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시장을 지금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이제 지방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뭐 돈 있는 사람들 있죠. 예. 뭐 지방 사람은 서울에 집 사면 안 돼? 자식들도 서울에 살아야지. 예. 규제하면 세금 매기고 규제하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시장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고 가격을 낮추려면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지만 이게 유통을 잘하게 돼야 돼요. 유통이 빨리빨리 돼야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공급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벽들을 없애야죠. 각종 규제라든지 괜히 중간에 삥 뜯는 놈들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이제 써놓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돼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장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내렸다고 뭐 어디 내렸다고 그 특정 지역을 찍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매물이 많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폭락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중간에서 누가 저지한다고요? 은행들이 일단 저지합니다. 금융권에서 저지하고 그게 무너지면 국가 부도 사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상태까지 가면 정부에서 다시 또 지원책이나 규제에 대한 다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일단 막는다는 거예요. 은행들이 막고 그리고 은행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그게 모이게 되면 누구한테 가요? 예. 누구한테 가냐고. 그 다음 사람한테 가겠죠.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한테 빚 없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빚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제대로 대답해 주고 계시네요. 예. 더 빚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면 전셋값은 오르는 겁니다. 전셋값이 싼 이유가 왜 싼 거예요? 선순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대출은 안 받았어도 금전적으로 빨리 전세로 집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전세값이 싼 거예요. 이 모질이들아.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면 전세값을 낮춰요, 올려요? 올린다니까. 딱 금융계산 해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어. 예? 생각해봐요. 어? 어떠한 물건을 돈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흥정이 안 돼. 내가 옛날 이야기하지만 강남에 아파트 값이 30억 하는데 20억 하잖아. 그러면 그 아줌마가 지금 할머니들이죠. 그거 인정할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이야. 내가 이거 아파트 5억에 사가지고 몇십 년 동안 돼서 지금 30억 됐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자랑하고 내가 손주들한테 내가 나중에 물려줄 거라고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동창회 가면 맨날 자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20억 됐다고 해서 말할 것 같아? 안 한다니까. 자기 자존심이라. 예? 샤넬백 비쌀 때만 이야기하지 쌀 때는 누가 이야기해요? 예? 아 참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저렇게 광란의 칼춤을 추면 누가 죽냐면 우리가 기차가 갈 때 그저 차가 갈 때 맨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잖아요. 앞에서 요동을 치면 머리는 보고 가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해요. 보고 가지 않는 뒤에서 멀미를 하는 거야 항상. 왜? 예측을 하는데 한 템포 느리니까. 그리고 자산도 뭐예요? 불리하다고 모든 거 있어서. 그리고 이들이 불리해지면 나중에 못 견디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법과 제도를 얘네들이 바꾼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들이라고.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들이 얼마대에 살아요? 어디에 살아? 얘네들이. 예?
얘네들이 법을 내고 얘네들이 실제 정책의 중심에 있는 애들이라니까 얘네들한테 인심을 잃으면 행정도 안 돌아가지만 정권이 바뀐다니까요. 응?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응? 그 사람들 뜻대로 왜 안 돼요? 응? 아유 진짜 규제 때문에 그죠? 규제가 많고 금융이 어려워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집값이 오르고 특정인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더 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그 저기 뭐야 주식했다니까 다 이미 두 배씩 남았다니까 두 배 세 배씩 참 웃겨가지고 씨. 그 사람들이 주식을 안 했겠어? 예? 여기 지금 보험 이야기 하시네. 각종 수익률에 예? 보험 연금이니 다 했지. 예? 그죠? 아 제가 그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어찌 됐든 예. 저는 현 정부하고 그죠 중공무원 많죠. 연금관리공단이나 뭐나 뭐 제가 이거를 왜 잘 느끼냐면 제 주변에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제 마누라도 학교 선생이고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딱 느껴진다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신랑이 연체이자 20% 내도 자기가 생각한 게 3% 5%딱 지킨다니까 절대로 그 통장 안 깬다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럼 네가 나가 죽으라 하지. 에? 어제 이삿짐 나르는데 아들 녀석이 이제 저보다 이제 덩치가 더 크다 보니까 아 그 눈빛이 벌써 뭐 뿔이 떨어져 아들 쳐다보는 얼굴이. 예. 신랑 없어도 돼. 씨.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채널에 제가 이 채널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실어 주셔요. 힘을 들어 자기 것부터 먼저 챙겨요. 예,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는 거야. 강남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도시공원에 그 공원에 관리하는 사람들, 계약직 일하는 사람들 옷 한 벌씩 저기 뭐야 그 겨울에 방한복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맞출 때 누구께 더 많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께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는 몇 사람 옷을 맞춘다고 해놓고 자기네들도 뭐 가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 지적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안 보여야 된다고. 예? 대통령이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앞에서 설치면 이게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돈을 다 가져가요? 일반 서민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 다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가져가는 거지. 아유. 지금 금리 올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시장에다가 이제 또 빨대 꽂고 있잖아.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제 건설회사들이나 뭐나 이쪽에 투자했었던 놈들이 건설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리로 쪼이니까 자, 은행 대출에다가 또 거기다 깔때기를 꽂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 큰일 났다. 빨리 해. 예. 그죠?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부동산은 아무리 지랄 연병을 해봤자 10% 20% 이상 그 여기 뭐야 시장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올 때는 일반인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특정 소수들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한 그 법령들이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그렇죠. 주민센터에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인식들을 많이 이제 좀 하시더라고. 네, 진짜 15년 전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15년 전부터. 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 공무원들이거나 그 밑에 시다바리들 월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사회복지를 늘려야겠다라는 거는 중2병 애들이야. 중2병 애들, 중이진보들 수준의 이야기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경제를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이 모질이들아. 씨. 예? 제 담배 한 대 피게.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수준 애들이 지금 보수랍시고 떠드니까 수준도 안 되는 중이 진보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해체가 안 되고 저 모질이들이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왜 예? 민주당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안 돼요. 지금 고양이가 지금 쥐를 갖고 노는 거라고. 예?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자생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뭉치면서 새로운 더 어떻게 보면 진보한 진보한 보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위치가 안 좋, 아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 국진당하고는 서로 또이또이예요. 걔네들 같이 노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목이. 그래서 좀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예. 무조건 이제 전세하고 월세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뭐 지금 뭐 부동산이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다시 계약되는 거 아니고. 물론 이제 이런 혼란 속에 이제 뭐 몇 사람들은 망하겠죠. 저처럼. 네, 참 진짜 억울해가지고 내가. 씨. 예, 근데 대부분은 또 그냥 돌아가요. 생각해봐요. 지금 주식이 2배가 더 뛰었는데 거의 이제 지금 3배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강남에 30억 사는 사람이 더 벌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벌었겠어요. 액수를 떠나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금전적으로. 이게 모질이들이 잘 모르는 게 엔겔 지수예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내가 굶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들한테 먹일 게 없는 상황에 오는 그 공포. 그죠? 아, 토어제요. 토어제 이제 끝났죠. 예. 예. 엔겔 지수에 있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할 수 없어요.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주식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개소리 하던데. 야, 배고파봐. 당장 팔아야지. 뭐 10년 후에? 야, 10년이 아니라 당장 지금 자존심 상하고 내일 당장 떼거리가 없는데 팔아야지. 아들놈 뭐 대학교 간다고 하지. 응? 수업료 달라고 하지. 못 견딘다니까. 예? 금덩어리가 있어서 내일 모레 가격이 오른다는 걸 알면서도 못 견딘다니까. 왜 몰라서 못해. 이게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주식하는 놈들이거나 뭐 전문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이론을 이야기한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이, 이, 이 나쁜 새끼들아.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응? 집에 가서 예스복스 하면 된대. 집에 갔더니 엄마 집 나가 있고 씨 아빠 술 먹고서 난장판 해놓고 있으면은 동생이 울고 있고 어? 예습복습이 되냐고. 씨, 어? 나마냥 1시간 반씩 걸어 다녀봐. 집에 가면 쓰러져 잔다니까. 무슨 예습복습이 돼. 예? 그 이론처럼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예수님 태어난 지가 언제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세상이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라고 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예?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다 사기친 거라니까. 안 되는 걸 하라고. 예? 우리는 마치 그런 세계가 오고 그게 될 줄 알고 믿고 온 거지. 예? 그냥 믿으면 세상이 편하니까 온 거지. 공산당이 왜 망했어요? 막스주의가 안 되는 걸 된다고 했잖아. 그걸 믿고 한 거 아니야. 예? 그 결과가 빨리 나왔으니까 망한 거지. 결과가 안 나와서 공산주의가 소비에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산주의 해야 된다라는 1940년대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소련하고 중국이 저지랄이니까 저지랄되는 걸 봤으니까 내가 찍소리 못 하는 거지. 지금 386 세대들이 80년대에 저가 통일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다니까 대학생들 중에. 예? 말로는 그럴듯하지.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면 되냐고. 그게 뭐야?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범죄 같은 경우요. 자, 그걸 일으켜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 그걸 갖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규제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변호사하고 검사들을 정치인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는 뭘 그 잘났다고. 자, 봐봐. 맨날 규제잖아. 벌금 많이 때리세요. 뭐 규제하세요. 혼쭐을 내주세요. 규제잖아. 그죠? 애가 맨날 야동이나 보고 아들 녀석이 방구석에서 안 나와. 화장집만 쌓이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불러서 패?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러한 것을 강요했던 게 누구예요? 미국에서 청교도가 그런 식이었잖아요. 규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못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다른 애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욕망이 더 건강해서 막 그 분출되는 걸 갖다가 왜 사람들이 도둑질해요? 배고프니까 하죠. 어? 걔네가 월급이 잘 나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도둑질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위험한데? 자존심이 상한데? 어? 내가 자존심을 버릴 만큼 힘드니까 아니면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사고가 잘못돼 있다고 변호사 검사들은. 예?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이 뭐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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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인간은 뭔가를 하고 싶잖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다혈질들은. 예? 얘가 이걸 하려고 그래. A를 하려고 그래. A를 하고 싶어 해. 그죠? 아이들한테 콜라를 먹지 마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니까. 콜라가 맛있어. 나도 아직도 못 끊었다니까. 근데 콜라보다 좋은 음료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음료들이 있고 맛있는 음료가 있고. 그럼 사실은 뭐예요? 엄마들이 계속 이걸 챙겨주잖아. 그럼 지가 나중에 안다니까 뭘 먹어야 될지. 근데 이것도 안 챙겨주면서 콜라 먹지 마 그러면 얘가 콜라가 좋지. 콜라만한 게 어딨어. 그런 거예요. 어? 자, 질문이요. 토호제가 계속 갈까요? 아니, 토지 허가제가 계속 가면 그게 나라예요, 그게. 토지 허가제 뭐예요? 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해서 투기한다고 해서 토지 허가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렸으면 풀어야지. 근데 이제 물론 한 템포 늦게 풀겠죠. 지금 왜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려요? 보유세를 건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양도세,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가야 됩니다라는 주장들은 학계나 나름대로의 그 저간 사람들 다 똑같이 주장하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어? 그런데 뭐 때문에 이걸 못 건든 거예요? 계속. 민주당에서 문재인 때나 뭐나 이때 갔어야 되는데 왜 못 건 거예요? 이 모질이들이 중위 진보 애들이 예? 중위 수준의 진보들이 중위 진보라는 애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모르는데 왜 못 잡냐고 지랄 연병을 떠니까 이 생각 없는 대통령께서 착한 척 하느라고 규제로 묶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미 문재인 때부터 오르지 않았다니까. 예? 왜 자꾸 그 호가 가지고 몇 개 사례 가지고 올랐다라고 떠들어요. 자기네들도 인정하잖아. 서울의 전체 구 중에서 몇 개 구역이 집값이 올랐어요. 대부분 다 떨어졌다고. 경기도도 대부분 다 떨어졌고. 예? 아, 그래도 오르지 않았냐고. 아이고, 나 참 미치겠네. 그런 중이짜리들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냥 무시해야지. 예? 말이 안 통해요, 그게. 어? 신문 기사 가지고 와서 한경, 매경 그게 신문이야, 그게. 예? 신문 기자들 수준도 그게 그 기자의 그게 아니지. 어? 소재 허가제가 계속될 수가 없죠. 명분이 없잖아요. 예? 이제 집값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거래 안 된다고 지랄할 거 아니야. 예? 집값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세금이 안 거치는구나. 부동산에서. 예? 이걸 잘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왜 잘하냐? 성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걸 잘했다고 그랬죠. 행정을 잘했죠. 국진당 애들보다 그 쓰레기들보다 잘한 거죠. 하지만 그 바탕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수신 장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범위에서 어떤 천재적인 발상을 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악재도 많았지만 성남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세금이 넘쳐났다니까. 지방세가 부동산에 아파트 값에 분양이 많아가지고 저하고 제가 그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성남시장이었을 때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을 때 제가 그 잡지랍시고 어설픈 잡지 만들면서 거기 표지로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나서 식사하고 인터뷰하고 남들이 관심 안 가져줬을 때 그때 만났었을 때 그때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건데 예?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고. 그 들어오는 세금도 개판으로 썼던 새끼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잘해보겠다고 잘 쓴 모범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나 검사는 아무리 잘해야 모범생이에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처럼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뇌가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다니까요. 예. 하도 지금 윤석열이 큰 복이죠. 예, 큰 복이죠. 윤석열이 얼마나 뭐 제대로 해놨지 뭐. 이재명 대통령 뿔만 빠르면 되지 뭐. 예, 얼마나 좋아. 다른 질문 없죠? 네, 녹음 좀 길어졌는데 이러면 짤을 못 만드는데. 아유, 그죠? 네, 주차요금 내겠다. 자, 중이 진보들이 문제입니다. 예, 중이 진보라는 말을 저는 유행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도대체 쟤네들을 뭘로 불러줄까라고 참 고민을 했는데 뭐 더 좋은 말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예, 중이 진보들. 예, 딱 그 수준이야. 예, 진보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보가 아니죠. 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그리고 이제 명확한 거는 집값이 내리는 거하고 집값이 내리면 월세도 내리고 무주택자가 그걸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질이들 때문에 내가 참. 예. 우리는 물건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재화는 유통기한이 있고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중에 유통기한이 있고 사용기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유통이 안 돼요. 왜? 유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어떤 집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제가 좀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은 뭐 90%가 다 그냥 아파트만 얘기하니까. 자, 유통기한에 해당되는 물건은 이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젊은 세대가 있냐 없냐예요. 모든 집에는 젊은 여자가 있냐 없냐예요. 모든 마을에는 젊은 여자가 있냐 없냐예요. 우리 갱년기 지난 폐경기 오신 할머니들 말고 가임기 여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마을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또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거기를 가고 싶냐에 따라서 모든 상권과 모든 집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이유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잠이 깼어요. 떠들다 보니까. 아, 더 하면 안 돼요, 지금. 예, 빨리 이삿짐 좀 싣고 가야 돼, 지금. 아유. 예, 감사합니다.